과 역 건너뛰려고 그랬더니 또 안 되네. 733쪽 17장이요. 예. 자, 일화 일언으로 아증 만류. 만류 성덕지 언하여 이에 아수민하소서. 한 말씀 한마디 말로부터 우리가 곧 말이다면 종자 나왔지 마침내 오직 이룬 덕을 그죠? 이룬 덕의 아름다운 선비니까 덕을 이룬 아름다운 선비들을 두어서 이로써 우리가 받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했는데요. 이 화와 언에 대해서는 그 상서 정의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는 정지선언이라 그리고 정사에 착한 말이라 했고 손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손염자죠. 손염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는 선의 그 말이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연즉 그렇다면 화지 여는 물일물예라 다 한 가지 말인데 굳이 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더 선하다 이런 뜻에서 지금 표현한 말이네요. 자, 일화자는 한마디 말로부터라고 한 것은 인군 위정에 임금이 정사를 하며 마땅히 순일선언이라 그저 순전하고 그저 순전하게 한결같이 선한 말로서 해야니라. 그리고 또 이런 자 한마디 말이라 이런이라라고 한 것은 순일선언이니 역시 순수하고 한결같이 선한 말이어야 하니 제오 이런 이일 뿐이라 다 한마디 말에 있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그 자공이 그랬던가요? 선생님 한마디 말에 나라를 엎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 말에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있었던 거죠. 그게 아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유가 되는 겁니다. 어찌 한마디 말에 나라를 흥하게 하고 한마디 말에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겠나마는 그죠? 하냐마는 결국은 그 위정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출기연의 말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공자가 주역의 풍택 중복기에 그 말을 했었죠. 그 군자 거기시라요. 군자가 그 방에 있으면서 출기연에 말을 내매 선이면 그 다음에 천리지회 천리 밖에서도 응지하고 그 다음에 출기연에 불선이면 불선하면은 즉 천리지에 위지한다. 천리 밖에서도 바로 어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말 자체가 바로 선해야 되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한 것이 그대로 번져나가는 것이나 나의 대리인들, 그 관리들이 되는 거죠. 아까서 얘기했던 그 삼류택과 비롯해서 모든 관리들, 저 하급직의 관리들까지 다 내 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 한마디 한마디가 곧 그 선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상서정의에서는 선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오호라 여 다는 이수인지 휘연으로 함고 유자왕이러니 개 자금으로 문자 문소는 기물 오서옥 서신하시고 유정을 시예지하소서. 오호라 나 다는 이미 받은 사람들 이미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말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아름다운 말을 받아서 다 그 다음에 고 유자 왕이로서니 다 유자인 왕에게 고하였으니 개 자금으로 지금으로부터 이어서 문자와 문손이라라고 하는 것은 성왕은 그 밑에도 있지만 성왕은 무왕의 문자가 되는 거죠. 무왕의 문자. 무왕은 문의 자식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성왕은 문왕의 문손이 되니까 문자와 문손은 그러니까 누구가 되는 거예요? 무왕과 성왕. 지금으로부터 이어서니까 문자이자 문자와 문손은 문왕의 문자, 아까 무왕도 무를 겸하고 있으니까 둘 다가 다 성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죠? 둘 다가 다 성왕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결국은 문왕의 자식이 무왕이지만은 역시 문무를 다 겸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이자 문손께서는 그
그저 서옥과 서신을 잘못하지 마소서. 그릇되게 하지 마시고 유정 발음을 하지 말고 정인을 오직 정인을 그죠. 다시 말해서 관직에 앉아 있는 그 바른 사람이라라는 의미에서 정인이라고 하세요. 정인을 이에 다스리소서. 일일이 그 신칙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이 바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때 그걸 다스리게 되고 항상 이 사람들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직권남용하지 말라 이 소리가 되고요. 그 보면은 성왕이 있고 맨 밑에 보면은 문자 문손은 문손자는 결국 성왕은 무왕의 문자이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문덕을 둔 자식이 되고 문왕의 문손이니 그죠? 문왕의 그 문덕을 둔 손이니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저기 뭐야 문동이 하는 것도 이 비슷한 방식이죠. 문디 그랬더니만 그건 문디 아닙니다. 문둥이 아닙니다. 문동이에요. 문동이 하는 말 알죠? 글을 배우는 어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동이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성왕지 시에 성왕의 때에 법도 창하고 법도가 빛나고 예약이 저하여 드러나서 수성상문이라 그래서 이름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문을 숭상하였음이라 그래서 다 문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문자이자 문손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력으로 다스리지 말고 형벌로 다스리지 말고 문덕으로 다스리라라는 뜻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자고 상인과 역월 아주무랑이 입정에 입사와 목부와 준인을 즉극 택지하시며 극유역지하시니 자안에 비해하시니라. 예로부터 상나라 사람들과 또한 그리고 우리 주나라의 문왕이 입정에 정사를 세우매 입사와 목부와 준인을 능히 거처하게 하셨으며 또한 능히 말미암아 그 이끌으셨으니 이에 하여금 다스리셨나이다. 그래서 이에 하여금 다스려졌나이다. 이렇게 됐네요. 여기서 역시 입사, 목부, 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온 그 내용들에 해당되는 거죠. 나머지 그 다음에 20장에 국즉 망류 입정의 이후 서민이니 불훈우덕이라 시망 현재 권세하리이다 개 자금으로 입정에 기물이 서민하시고 기후 길사사 용매 저기 힘쓸 려자로 아니에요? 힘쓸 려 원래 저럴 것 같은데 글자를 내가 못 봤네. 여기에다 이렇게 붙인 거 아니에요? 이 글자에 변형된 글자 요거 빠지고 그렇죠. 힘쓸 여자 여자로 쓰셔야죠. 힘쓸 여자 맞죠? 힘쓸 여자로 여상아 국가하소서. 자 나라인즉 나라라면 나라는 곧 뭐냐 정사를 세우며 입정에 뭐냐면은 서민을 쓰지 마시고 위에 망자가 있죠. 서민이다 그러면 아첨할 섬자입니다. 아첨하는 사람을 쓰지 아니하니 매자로 써요. 힘쓸 매자 만자에다 려자 힘쓸 제가 요거를 지금 계속 요걸로 읽어서 그래. 글자들 잘 못 읽었다면 만자에 만이죠. 미음에다가 려자에만 보통 려면 요렇게 되는데 이 말 자체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매다 요렇게 보시면 돼. 읽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네네 힘쓸 매자 그래서 덕에 순하지 못한지라 훈이다 그러면 역시 순과 같이 얘기되는 거 가르칠 훈이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 뭘 가르치느냐면은 순함을 가리키는 거죠. 내천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래서 순함을 가르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하다라는 뜻과 같이 통하고요. 그래서 덕에 순하지 못하는지라 왜 아첨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덕에 순하지 못한지라 그래서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런데도 그 사람을 쓴다면은 시망현재 권세하리라. 이는 그 세상에 나타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뭐가 나타나냐면 시사 군무 현명지 기세라. 이는 사기군 그 임금으로 하여금 이렇게 됩니다. 전에서 정확하게 해석했는데 사기군 그 임금으로 하여금
그 임금으로 하여금 이름을 드러냄이 없게 한다. 현명. 바쁘네. 바쁘니까 막 글자가 한꺼번에 돼. 현명 제세라 이렇게 되는 거죠. 현명 제기세라. 현명 제기세라. 그러니까 무 앞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그런 아첨하는 사람을 쓴다면은 임금으로 하여금 이름을 그 세상에 그죠? 그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게 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임금으로 하여금 잠깐만 그 임금으로 하여금 아니야 없게 임금이 아니 무자가 사기군 무현명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무현명 임금으로 하여금 이는 임금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드러내게 함이 없나이다. 개세 자금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입정에 정사를 세우매 그러니까 정사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관직의 사람들을 임명하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민 아첨하는 사람들을 쓰지 마시고 아첨하는 사람들로서 하지 마시고 기유길사하사 오직 길한 선비로서 하여서 용매 상아 국가하소서. 그래서 이로써 우리 국가를 힘써서 돕도록 하소서. 도울매자. 참 재미있는 그 압주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군자소인이라고 할 때 정치를 하는데 위정자들을 군자소인으로 나누죠. 그 밑에 압주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여드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자는 양류이니 음양관계로 이렇게 따졌습니다. 군자는 양류이니 용즉 쓰면은 이러한 군자를 쓰면은 왜 양류라고 표현하냐면 승기국어 명창하고 그죠? 그 나라를 밝은 대로 올리고 그죠? 소인은 음유이니 그러니까 소인은 음유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쓰면은 용즉 강기 국어 안매하니 그죠? 그 나라를 어두운 곳으로 끌어내리니 음양승강이 음양에 오르내림이 역각 종기류예니라 각각의 그 유를 따르니라 라고 해서 이제 주역에 있는 각종 기류예라 라는 말에서 지금 저기 뭐야 그 유추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공자가 논어에서 군자소인과 자꾸 대비해서 하는 말을 지금 여드림이 이렇게 해서 음유와 양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한 것이 양이라고 하는 건 자꾸 올라가는 거죠. 음이라고 하는 건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군자를 쓰면 나라는 밝은 데로 올라가고 소인을 쓰면 나라는 어두운 곳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21장 금문자 문손유자 왕이시니 김을 오서옥하시고 유유사지 목부하소서. 앞에서는 지금 계속 삼류택에 뭐예요? 준걸들과 유덕한 자를 쓰라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서는 적어도 지금부터는 뭐뭐 잘못되게 하지 마소서 하면서 계속 경계하는 말로 하는 거죠. 문자와 문손이자 유자인 왕께서는 유자가 왕이시니 그 뭐예요? 서옥들을 잘못하게 하지 마시고 유사인 목부에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중간중간에 개입해서 이래라 누구를 해고하라 해직하라 이런 말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정권을 유임했으면은 그 사람의 한대로 그대로 두소서라고. 그러니까 대신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정확하게 정인으로서 바른 사람으로서 자,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2장입니다. 기극 힐이 융병하여 이처구지적하여 방행천하하여 지호해표이 망류 불복해 하사 이근 문왕지 경광하시며 이양 무왕지 대열하소서. 자, 그 능이 융병 당신의 그대들이 하면 안 되죠. 당신의 해야 되겠죠. 당신의 융병들을 그저 다스려서 힐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하고 같으니까 그대들의 그러니까 당신의 그 이른바 군사들을 다스려서 이로써 자 우임금의 자취에 올라 우임금의 자취다 우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온 사해를 그저 우임금의 사해를 다 편안히 했다 이른바 홍수하고 싸워가지고 온 천하를 잘 다스렸듯이 이른바 융병을 잘 다스려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무력으로 하지 말고 우임금처럼 나라를 다스려서
장행천하하여 그래서 사방으로 천하에 행하여 지우해표. 해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끄트머리가 어떻게 돼요? 황해바다가 되는 거죠. 황해바다 쪽이 되는 거니까 저 끝에 온 나라 끝까지 이런 뜻이죠. 나라 끝까지 바다 바깥이 아니라 나라 끝까지 망불류 나라 끝까지 그 망불류 복종하지 않음이 없게 하시어서 이근 문왕지 경광하시며 그래서 문왕에 빛나는 그 빛을 배우시며 그 다음에 무왕의 큰 공을 드날리소서. 다시 말해서 자 문왕과 무왕을 따라서 그죠 그분들이 다스린 바대로 당신께서 다스린다면은 곧 당신은 문왕처럼 빛나고 무왕처럼 드날릴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표현한 내용이겠죠. 나머지는 우임금이라고 한 표현을 거기 밑에 보면 앞뒤에 보면은 자 우적은 우복 구적이라 해서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거죠. 우임금이 그 다음에 이란 옛 자취라라고 해놓고 그래서 방은 사방이고 해표는 사예니 그러니까 저 사방이 변방의 사예를 가리킨다라고 그랬죠. 사예가 그 밑에 나왔듯이 사예니 언성덕 성위 아니 성이란다 덕위 덕과 그 위험이 미치는 바에 복종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해서 사해를 잘 다스린 거죠. 그 사방이 변경인데 북쪽으로는 유주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숭산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삼위 동쪽으로는 우산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해표다라고 꼭 황해바다 쪽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그 마지막 그 최종 그 국경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3장 오호라 개자금으로 후왕은 입정의 기유 극용상인하소서. 자 이제부터 이어서 후왕 이제 후왕이라라는 말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들어선 왕. 그러니까 이제 뒤를 잇는다라는 의미에서 앞서가신 분들을 잘 이어라라는 의미에서 후왕 개념으로 썼겠죠. 입정의 정사를 세우며 그 능히 떳떳한 사람을 쓰소서. 상인 보통 사람 그냥 뭐 아주 괴상한 사람들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 하지 말고 그죠 떳떳한 사람을 쓰소서. 뭐 고요모 편에서도 나왔던 거죠. 두 번째 보면 고요모 왈 창권류상이 그래서 그 떳떳함이 있음이 길제라 바로 길하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상인여 길사라고 앞에선 길사라고 한 것은 여기서 지금 상인이라고 썼는데 둘 다는 뭐냐 동실이 이명이라 그러니까 실지가 같으면서도 자 이름만 다를 것이다. 결국은 길사나 상인이나 다 같고 그 다음에 24장 주공이 약왈 태사 사구 소공이 식경이유옥하여 이장하 왕국하니 자식류 신하면 이예로 용중벌하리라. 주공이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태사여 사고인 소공이 태사가 사고인 소공이 이유옥 그가 행하는 송사를 이로써 공경하여 장이 왕국 우리 왕국을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여 뭐 오래하게 하니 이에 이로써 삼감을 두면 이 삼감을 두면은 이를 예로 하여서 그러니까 법으로 삼아서 바로 법을 알맞게 쓸 것이니라. 태사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왜 태사야라고 불렀느냐면은 자 일단 봅시다. 그 앞뒤 보면 주공이 인원이 신벌하여 말을 그죠 벌을 삼가도록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소공으로 하여금 경옥지사 그죠 옥을 공경하는 일로서 태사에게 고하여 사기 병서하여 아울러서 이거를 지금 성왕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사에게 지금 태사는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죠. 옆에 있으니까 당신은 이 말을 지금 잘 들어서 우리가 옥을 다스리는 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옥을 다스리는 그 소공이 이러한 옥사를 잘 공경하여야만이 우리나라가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옥사는 특별히 이를 삼가서 벌을 신중히 하라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사에게 고하여 아울러서 그 기록하여서 이위 후세 사옥지 식례라 후세에 저 옥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법도로 삼은 것이니라.
지금 소라고 하는 땅은 나라 이름인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좌전에 소분생이 이온이 사고라니 소분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땅, 온읍을 그 거점으로 하여서 다시 말해서 온읍의 제후가 되면서 천자에게는 바로 사구가 되었다라고 하니라. 주공이 고 태사여 태사에게 고하여 이 소분생이 사구하여 소분생이 사구가 되게 하여서 사구를 삼도록 하고 이로써 능경키 소유지 옥하여 그래서 옥이 말미암는 바를 공경하고 옥이라고 하는 거 옥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는데도 뉘우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가두어두고 깨우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그 뜻을 공경해서 배식 기본하여 그래서 그 기본을 잘 북돋아서 자라게 하여서 이 장하 왕국하니 이로써 우리 왕국을 기르게 하니 오래도록 그 지탱하도록 하니 영차취 법이 유근원이면 이러한 법을 취하여서 삼가도록 하게 한다면 즉 능히 경중조례로 그래서 그 조례의 가볍고 무거움으로써 그 조례라고 하는 건 그걸 법이 되는 거죠. 법에 가볍고 법을 어떻게 가볍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중하게 할 것이냐로서 용기 중벌하여 그 벌에 맞춰서 쓴다면 이 무과차치 환의라 하시니라. 과차 지나치거나 어긋나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하니라. 이렇게 해서 자 입정편에서는 구체적으로 관직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어떤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제 가장 높은 자리 장자리에는 그러니까 준걸한 자와 유덕한 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길사 내지는 상인 개념으로서 떳떳한 개념으로 쭉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이어서 바로 이제 주나라의 관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앞에서 나온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쓴 이유는 그 앞줄을 보면 성왕이 훈적 백관이언을 그래서 백관들을 가르쳐서 인도하건을 사록 기언하고 사관이 그 말을 기록하고 이 주관 명지하니 그래서 주관이라라고 이름했으니 역훈차라 또한 가르치는 말이라. 지금 여기가 앞에서 지금 주공이 정사를 세우는 데는 이렇게 하소서라고 해서 상황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자 이제 일부 이제 주례로서 정리를 하다가 아마도 주공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성왕이 이어서 지금 다시 한번 쭉 재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일단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보면 안차평컨대 이 편을 살펴보건대 여금 주례 부동하니 주례와는 같지 아니하니 여 삼공 삼호는 삼공과 삼호 같은 것은 주례의 개부제라 다 게재되어 있지 않느니라. 혹이 공고는 자 공이나 고라고 이른 것은 겸관하여 관직을 겸하여서 무정직이라 바른 직분이 거기에 걸맞는 직분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 그러나 삼공은 논도경 방하며 삼공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나라를 그저 삼경은 참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하며 그 다음에 삼고는 그 다음에 이공호화하니 그 공 다음으로 이니까 그저 공 다음 하면서도 두루두루 널리 교화하는 직책이니 이것이 어찌 직책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 삼공이다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로 표현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해당되고요. 삼고라 그러면 이건 선생입니다. 고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은 특별히 밑으로 거느리는 관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태사, 태부, 소부 이런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역할을 그러니까 임금의 스승, 왕자의 스승을 맡은 사람을 고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은 다음이지만은 널리 그저 교화를 넓히는 것이니 어찌 직분이 아니겠는가. 직임지대 그 직분과 맡은 바가 크고 그러나 맡은 바의 큼이 무유 차이라. 이것을 넘는 것은 없느니라. 그저 삼공과 상고를 넘는 것은 없느니라. 혹자가 또 이르기를 뭐냐면 사시즉 태사여. 사시가 곧 태사이고 보시즉 태보라. 보시가 곧 태보라고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례의 사씨라고 하는 것이 태사가 되고 보씨가 바로 태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보지 존으로 사보의 존 높음으로 사보라고 하는 말은 주역에서도 공자가 쓰신 말인데요. 우리가 비록 부모가 없지만은 이 주역의 이 항상 이 그죠? 주역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뭐냐면 그 위정자들이 사보로 삼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보호자로서 삼는다 이런 뜻이죠. 그 사보의 높음으로써 반속 사도지 직은 사도의 직분을 여기에 속하게 한 것은 무실이라 이러한 이치는 없느니라. 그래서 또 우차언 말하기를 6년에 오복 1조원을 그래서 6년마다 6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천자가 자리에 오른 지 6년마다 오복이 공우백자남이 한 번 조회하거늘 그러면 천자는 다시 6년 뒤에 순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년에 한 번씩 순수라 그랬습니다. 주례에 육복 제후 1세 1견자하고 주례에 보면은 육복이 이제 주나라 때는 이게 하나가 좀 넓혀져 있을 겁니다. 육복이 육복의 제후들이 1년에 한 번 1현 배울 현자가 되죠. 한 번 뵌다라고 하고 2세 1년하고 2년에 또 한 번 뵙고 3세 1년자라 하여 3년에 또 한 번 뵌다라고 해서 영여차 불합하니 이와는 또한 합하지 아니하니 시고 가예라. 진실로 가히 의심할 만하니라. 그러나 주례는 비성인이면 성인이 아니면 불능장년이 능히 지을 수 없으니 의 주공이 아마도 주공이 방조치사지 관 바야흐로 이 일을 다스리는 관직을 법으로 만들 때에 미급 조라는 것이 그죠? 법조문으로 만드는 거니까 미급 사보직하니 사보의 직책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을 것 같으니 소위 미급자는 이른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정중히 미급 언지에라 정중하면서도 그죠? 정중하다라는 말 요거 쓰는 겁니다. 정중하게 할 때 정중하면서도 미치지 못했다고 정중하게 그죠?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라. 자 서에 보면은 이때 서라고 하는 것은 주례를 얘기합니다. 글이 그죠? 글이 여기선 글이 미성이 공망하니 글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공이 돌아가셨으니 기간에 그 사이에 법제 유미시용이라. 그래서 법제가 그저 법대로 지은 것이 아직은 100% 쓰이지 못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차이하고 지금 이것과는 다르고 왜? 이후에 상황이 자라면 이제 법제들이 쭉 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는 다르고 동관 역결이라. 또한 동관편이 빠졌느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최소한 주례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주례가 6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주나라 예법도 역시 뭐냐면 천지음해하면 천관 하늘은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천관 총재편이 있고요. 맞나요? 천관 총재. 그 다음에 지관사도. 지관 종백이 되죠. 참. 지관사도. 지관사도. 전체 지관 땅에 물이니까 지관사도. 그 다음에 춘관종백. 춘관종백. 그 다음에 하관. 여름에 하관사. 잠깐만. 하관 여름에는 참 여기 사자 요 사자 쓰면 안 되죠. 사도. 지관사도 종백 하관 사마. 여름에 말들 무럭무럭 키우는데 하관 사마. 여름에 그 다음에 추관 뭐죠? 추관사 겨울이니까 추관사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지금 동관인데요. 동관에 지금 동관을 쓰다가 지금 동관이 없었어요. 동관이 없다가 이게 지금 없었는데 한나라 때 학자들이 여기다가 고공기를 갖다 붙입니다. 동관 고공기. 고공기가 이 글자를 써 동관 고공기를 쓰는데요. 우리가 겨울이다 그러면 겨울에 뭐가 해당돼요?
겨울에 뭐 하죠? 고공기로 쓰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썼다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공사해야 되겠죠. 그죠? 겨울에 공사. 그래서 겨울에 동관사 아마도 공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쓰고 아마 돌아가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가 없다가 한나라 때 고공기편을 붙이는데 후대 지금 채치면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고공기가 맞지 않고 어찌 보면 동관사 공이 돼야 여기하고 다 이렇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늘과 땅을 중심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로 표현했죠. 나중에 이제 후에 당나라 때나 명나라 때 이런 때는 이호, 예병, 형, 공에서 역시 육부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음양과 사계의 방식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관은 또한 미역결이라 또한 빠졌느니라 요컨대 요직컨대 주례는 수말미비라 그죠? 뭐 처음과 끝이 다 갖추어지지 못했음이라 주공 미성지 서인이 주공이 아직 다 완성하지 못한 글이니 석제라 해석하도다. 독서자 글을 읽는 자가 참호히 고지하면 서로 참고하여서 그 고찰해 본다면은 주공 경제를 주공이 그 제도를 다스린 것을 가득히 논의리라 가히 얻어서 논할 수 있느니라 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한나라 때 일단 고공기라고 쓴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마음도 여기다 있는 거죠. 채침이 쓴 것이. 자 1장 같이 읽읍시다. 유주왕이 무만방하사 순우전나사 사정불정하사 유월 조민하신데 유복 군벽이 망불승덕이연을 규 종주하사 동정치관하시다. 자, 주왕이 오직 주왕이 만방을 어루만지시어 다시 말해서 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복과 전복을 순수하시면서 자, 이른바 오복이 있고 육복이 있음에도 오복이 있는데도 대표적으로 둘만 이렇게 들었죠. 저는 후복을 순수하셔서 사정 불정하사 사방으로 그죠? 다스려서 그러니까 다스려서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정의 정이 되는 거죠. 조정에 있지 않음이 없었다. 조정하지 않은 자들을 자 다시 말해서 사방으로 그죠? 조정에 있지 않은 자들, 조정에 오지 않은 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조회에 오지 않은 자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조정이라고 할 때 다 그죠? 봄에 모이는 것을 조라 한다 그러죠. 봄에 조회하는 걸 조라하고 여름에 하는 것을 종이라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그 우공편에서 뭐 바다가 누구를 조종한다 이런 말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종하는데 모이는데 어디에서 모이느냐 기본적으로 뜰락에서 큰 마당에 다 모여서 도연화해서 일단 사열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회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이를테면 뭐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매번 또 파견하는 그 관원들이 있는데 만약에 오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정벌한다라는 것이 바로잡기 위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자 정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조회를 오지 않은 자들을 정하여서 다스려서 유궐조민하신데 그 조민들 그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셨는데 유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선 동구금으로는 유라고 읽는다 그랬죠. 강의자전 방식으로 하면 수가 되는데 아직은 유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그 조선 말기 때 나온 그 문헌도 유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셨는데 육복이 그죠? 육복의 군벽 모든 임금들 여기서는 임금 여기 지금 임금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가끔은 죄 준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법으로도 해석되고 다 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복의 모든 제후들이 모든 임금들이 망불승덕연을 덕을 받들지 아니함이 없거늘 귀우종주하사 그래서 종주에게 다 귀순하여 동정치관하시다. 그래서 다스리는 관리들을 감독하여서 바르게 하셨다. 나머지는 뒤에 보면은 뭐 정은 고듬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조정의 개념으로 해서 해석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종주로 여기서 종주로 돌아왔다라는 귀우종주는 그 맨 앞줄에 보면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저 네 번째 줄부터 봅시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보면 언성왕이, 그죠? 언성왕이 무림 만국하사. 이건 지금 사관이 먼저 뭘부터 했냐면 지문을 먼저 써놓은 거죠. 지금 성왕이 이러이러하셨다라는 걸 먼저 지문으로 써놓은 겁니다. 성왕이 무림만국하사, 두루두루 온 나라를 어루만져서 임하셔. 그러니까 다 지금 순수한 거죠. 그래서 순수후전하사, 저 후복과 전복들에 이르기까지 다 순수하여서 사방이 정토 부정지국하여, 다시 말해서 조에 오르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 조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곧 바르지 못하다 이라는 거죠. 제후가 제후로서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르지 않다, 곧다 뭐 이런 뜻으로도 정자를 직으로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나라들을 정토하여서 이로써 안천하지민 백성, 천하의 백성들을 안정시키셨으니, 그 조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상하 복종 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우리 순임금의 그 순수에서도 보셨지만은 항상 오면서 뭐예요? 각자가 이렇게 지켜야 될 법도, 특히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은 도량령과 책력과 이런 문제들을 두루두루 같이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사 문제나 그 다음에 세금 문제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해마다 또 뭐 흉년인지 풍년인지 이런 거에 따라 세금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어긴다라고 할 경우는 자기 나라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적당히 나눠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게 백성들한테 위해가 가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말, 불정이라는 말 자체를 곧지 못한 자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복 제후지 군이, 육복의 제후의 임금들이 무불봉승 주덕이언을, 주나라의 덕을 받들지 아니하며건을 성왕이 귀후 호경하사, 이제 그렇게 한번 다 순수를 하고 난 뒤에 호경 땅으로 돌아와서, 아직은 성왕이 나급으로 옮기지 않았죠. 나급으로 옮기는 때는 유왕 여왕이 지나고 난 뒤에, 그죠? 주나라가 뭐 크게 흔들리고 난 뒤에는 거니까 여기서 종주는 지금 호경 땅입니다. 그래서 호경 땅으로 돌아오시어 치사지관, 그죠? 그 일을 다스리는 관직들을 감독하고 바르게 하셨으니, 외양지 공거하고 바깥으로는 공이 있는 자를 들었고, 그 다음에 내치 치수해라. 그래서 더욱더 내치를 닦음을 엄하게 하였느니라. 당나라 공시, 공영달이죠. 공영달이 주나라 제도에 대해서 무만국하고, 만국은 없고 유벌회의요, 오직 회의를 정벌했다라고만 했고, 비사정년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 사정이라고는 하지 않았으니,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 대언지이라, 크게 그냥 큰 것을 다 들어서 말한 것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2장. 왕활 약석 대유에 제치우 미란하여 보방우 미위하시니라. 왕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그죠? 옛날에 대유, 그죠? 그 대유 하면 여기서 유는 대도의 개념을 크게 꾀할 때에, 그냥 대도의 세상에, 대도의 세상에 제치우 미란하여, 잘 다스려서, 그죠? 미란, 아직 어지럽지 아니할 때, 우미란, 아직 어지럽지 않을 때에 다스림을 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논어에서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지러울 때는 그 일을 처리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이런저런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직 어지러우지 않을 때에 다스림을 지어서 보방우 미윈이라, 그죠? 지었고, 그 다음 지었으며, 아직 위태롭지 아니할 때에 나라를 보전할 계책을 세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3장. 당우 계고하여 건간유백하시니, 내요 백규 사악하고 외요 주목 후백하여, 서정이 요하여 만국이 함령하니라. 하상은 관배하여 역극용 예하니, 명왕 입정을 분류 기관이라 유기인이니라. 가라사대. 당우 누구예요?
유도당. 그러니까 당은 요임금, 우는 순임금. 그죠? 요임금과 순임금이 그 옛날을 상고하여, 그때도 옛날을 상고하여, 누구 때겠어요? 황제, 전욱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 옛날을 상고하여서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복희씨가 이제 그 천지자인의 이치에 따라 주역을 쭉 지었으니까 그래서 옛날을 상고하여 건관유백하시니 관직을 세우는데 백으로 하셨으니 백이다 그러면 두루 다 펼쳤다 많이 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안으로는 백규와 사학을 두고 바깥으로는 주목과 그 다음에 후백을 두어서 그러니까 주목 후백 등을 두어서 서정이 모든 정치가 유화하여 두루 화하여서 만국이 함령하니라 다 편안해졌느니라. 하나라와 상나라는 관배 관직이 훨씬 많았고 몇 배나 두 배나 되고 관리를 배로 하여서 또한 능히 이로써 다스렸으니 명왕이 밝으신 왕께서 입정 정사를 세우는 것을 분류기관이라 유기인이니라 오직 그 관직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 그 관직이 아니라 관원을 배로 하였다 이 사람인 거죠. 사람들을 많이 등용해서 두루두루 백성들을 다 살피도록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관직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어떻게 되나요? 관직이 있고 사람이 있고 관직이 있어야 되나요? 사람이 있고 관직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되나요? 관직이 있으면은 그 일을 잘 처리하게 하려면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그저 많이 들여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 중용의 국영대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수신이요, 두 번째가 존현이고 어진 일을 그 다음에 높이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친친이 되고 그죠? 자기 친족들과 잘 그 친족들 잘 다스려야지 안 그러면 지금 사태 같은 경우 나는 거죠. 그죠? 항상 그 친족 관계 가장 어려운 게 실은 친족 관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경대신이라 그랬습니다. 대신을 공경한다 그랬고 대신을 공경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관성임사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임사? 관성임사? 임사? 제가 이거 정확하게 관성임사? 관직을 성대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맡길 사람, 부릴 사람들을 임명한다? 요거가 될 것 같은데 뜻으로는 관성임사라 그랬는데 관직을 성대하다. 어떤 대신을 그 장관 자리 하나 딱 놔주고 무슨 그 다음에 뒤에 뭐 관직계 사람들이 있대 이제 관원들을 풍성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해서 그 일을 맡긴다. 맞다? 응. 그래서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직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직분을 풍성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실은 뭐냐면 그 일을 맡을 관원들을 그저 많이 줘야 되더라. 일은 맡겨놓고 사람이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제 그 내용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라 상나라 때는 그래서 관원들을 배로하여서 능히 이로써 다스렸으니 다시 말해서 위인설관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이런 그 관직을 두었더라라는 것이 되고요. 자, 앞주에 보면 백규 앞에서 어디 나왔던 것 같은데 백규는 무소불총자예요. 그죠? 총괄하지 않는 바가 없고 모든 것을 다 헤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괄하지 않는 바가 없고 사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그 요전편인가 순전편에서 나왔었죠. 사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방의 산들을 총괄하는 자이고 사방의 고직 산이다 그러면 이제 주요한 그 산이 되고 그 다음에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각총기주예요. 각각 그러니까 주와 목 이렇게 되는 거죠. 주와 목은 각각 그 주를 총괄하는 자이고 후와 백은 차주목 주와 목 다음이면서 그 다음에 제후들을 총괄하는 자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서백이다라고 할 때 서백창 할 때가 이제 서쪽에 제후들을 두루 총괄하는 자, 후라고 할 때도 지역을 이제 더 총괄하는 자. 그 다음에 백규와 사학은 통치우내요. 안을 바로 총치하는 거죠. 총괄하여 다스리고 주목과 후백은 총치우외. 다시 말해서 도읍지 바깥이 되는 거죠. 그 바깥을 총괄하여 다스려서 내외 상승하여 안과 밖이 서로가 받들어서 채통불린이라. 채통이 인색하지 얽히지 않는
편하니라. 그러므로 서정이 유하여 모든 정사가 조화를 이루어서 이 만국이 하만하니라. 다 편안해지느니라. 하상지 시에 세변사키나니 하나라와 상나라 때에는 세상이 변하고 또 일도 번거로워졌으니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발달이 되는 거죠. 문물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관기회통하여, 이거 주역에 나오는 내용이죠. 주역 개사 상전 제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모이고 통하는 바를 잘 살펴서 재기 번간하여, 그래서 번거롭고 간단한 그죠, 번거롭고 간단한 것들을 다 마름질하여서 관수가배나, 그죠, 관직의 수를, 관직의 수가 있다면 사람의 수니까, 그죠, 관원의 수를 그 배로 더했지만은 영능 용치하니, 또한 그래서 이로써 능히 다스렸으니, 명왕입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류기 관지다요. 여기서 혹시라도 관직으로만 표현할까봐 그 관직에 많은 것이 아니라 유기 득인 이인이라, 그죠, 그 사람을 얻는 것일 뿐이니라. 관원이 돼. 그래서 관직이 아니라, 참 관직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 중요한 것은 참 그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4장까지를 4장까지 합시다. 4장까지. 4장 금녀 소자는 지 근우 덕하여 숙야에 불체하여 악류 전대 시약하여 훈적 권관하노라. 이제 나 소자는, 그래도 이제 이런저런 제후들을 모아놓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소자는 이런 뜻에서 썼겠죠. 소자는 삼가 덕을 부지런히 하여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채 미치지 못한 듯이 하여서, 미치지 못한 듯이 하였다라는 건 아직 내가 다 하지 못한 것처럼, 그죠, 아직 그 일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하여서 그죠, 유전대 앞선 선대를, 그죠, 선대를 우러르면서 그 다음에 이 시약 이에 순하여서 선대를 우러러서 그 선대가 하신 대로 따라서 훈적 벌관하노이다. 그래서 그 관리들을 가르쳐 이끄노라. 다시 말해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앞서가신 선대의 문무가 터전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내가 우러르면서 그 다음에 이에 그에 순하여서 내가 지금 관직을, 그 관원들을 가르쳐서 내가 다 이끄노라. 그러면서 이제 쭉 관직에 대해서 지금 누구를 계속 쭉 임명을 하는 내용들이 무슨 이를테면은 입태사 태보하노니, 여기까지 해볼까요? 입태사 태보하노니 자유삼공이니 논도 경방하여 섭리음양하니 관불필비라 유기인이니라. 이 유기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 주역에서도 강조하고 중용에서도 나오는 거,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은 도불허행이라. 그죠? 도가 헛되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태사와 태부와 태보, 임금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가리키는 선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사와 태부를 세우노니 오직, 그죠, 이들이 삼공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전 백성들을 교화시킬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사태보를 오직 여기 이를 삼공이라 지금 표현했네. 그 다음에 논도, 도를 논하면서 나라를 경영하여 섭리음양, 음양을 조화롭게, 그저 다스리나니, 음양을 조화롭게 다스리니 관직이 반드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갖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관직이 꼭 관직을 꼭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삼공을 두는데 꼭 관직을 필요로 해서 삼공을 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앞주에 보면은요, 그 삼공은 비시어 차로대, 삼공이 이때 시작된 것, 그러니까 누구예요? 성왕 때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주가 정제는, 그죠, 주나라의 그 법도를 정한 것을, 그죠, 세워서 주나라의 법도로 정한 것은 시어차이라,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라. 굳이 이제 천자가 돼서 법도로 정한 것은 지금 시간적으로도 성왕이 할 수가 없고 주공도 아직은 할 수가 없었었죠. 왜냐하면은 3년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바깥으로 이 정보를 나갔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외란의 시기에는 법과 제도를 안정시킬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공은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성황이 남아가지고 이 정비를 하게 되는 거죠. 가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보라고 하는 것은 복이 신체요. 그죠? 신체를 보존하는 것이 되고 부라고 하는 건 스승부자가 되는 거죠. 부지 덕이여 덕의 의로움을 펴는 것이고 그래서 편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사는 도지 교훈이라 하니 바로 도를 가르친다라고 하니 차소히 삼공예며 이것이 이른바 삼공이라.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로서 말한 것이고 도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이치니 굳이 설명 안 해도 그 뒤에 나오네요. 그죠? 항이 불변자이라 항상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 여기 가로되 이름 일량지위 도. 이제 엄청나게 강조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죠. 이걸 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라. 논이라고 하는 것은 강명지위요. 그죠? 강하에서 밝게 함을 말하는 것이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륜. 그죠? 별이로 짜고 그 다음에 옆으로 세로로 짜는 경륜하는 것을 이루고 섭리라고 하는 것은 화조, 조화롭게 하는 것이니 비경륜 천하지 대경과 천하의 대경을 경륜하고 참 천하지 화욕, 천하의 화욕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용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중용에 나오는 내용이죠. 천하의 경륜, 천하의 대경을 경륜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용 3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참천지지 화육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중용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두 가지를 다 섞어가지고 지금 쓴 내용인데요. 천하의 대경을 경륜하는 자, 그 다음에 그러는 자는 능히 천하의 화육에 참여한다라고 참미라고도 할 수 있고 천지와 더불어서 셋을 이룬다라고 해서 삼천지라고도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천하를 화육하는 것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면 기족이 임차책이려 어찌 좋기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겠는가. 그러므로 관불필비라 관직을 반드시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